도티 구조가 나왔다면 선생님들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며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문제도 정말 잘 나옵니다. 어떤 시험 문제를 펴더라도 도치가 한 번이라도 안 나온 시험 문제가 없을 거예요. 시험지가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도치는 오늘 완벽하게 좀 아시면 좋겠고, 우선은 세 가지로 바로 위에다 쓸게요. 도치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말 그대로 자리를 바꾸는 거거든요. 자리를 바꾸는 이유가 첫 번째로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정어 앞으로 튀어나오면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게 돼요. 이것은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장소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앞어형입니다. 이때는 앞에다가 배경을 깔아주고 뒤에다가 주인공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1번하고 2번은 같은 구조처럼 보이지만 쓰는 의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3번은 보호를 앞으로 빼가지고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가 이미 노출이 돼가지고 주어가 주어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주어가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로 시작하지 않고 아주 놀라워서 아주 중요해서 이런 말들을 앞에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제 형용사나 보호가. 그래서 도체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다섯 가지 볼 수 있는데 1번하고 2번이 가장 잘 나오지만 1번하고 2번은 말 그대로 쓰이는 의도가 다른 거예요. 먼저 1번을 볼게요. 한글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봐. 식품 안전은 위태롭게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면 말이 재미없어. 어떻게 말해야 돼?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강력한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라는 말을 억지로 앞으로 빼가지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역시 우리말을 보시면 그는 자신의 말을 들리게 할 수 있었다. 소리를 질러서만.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말해야 돼?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서야 얘가 알아먹더라 이 말이에요. 확실히 말이 다르죠? 물론 말을 크게 했지만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바뀔 수 있습니다.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의 부정어는 누가 뭐래도 no잖아요. 두 번째 문장의 부정어는 only입니다. only란 말이 부정어인 것은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이번에 수학만 잘 봤어요. 네, 다른 건 다 망했어요. 그 말이 똑같죠. 선생님 이번에 영어 되게 잘 봤어요. 객관식만.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주관식 못 봤다는 얘기를 돌려서 말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 영어에서는 부정어를 잘 안 쓰고 좀 돌려서 말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only가 대표적인데 우리 교무실 가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학생 출입 금지 맞습니까? 영어는 어떻게 한다고? 이게 영어식 표현입니다. 외국애들은 부정어를 잘 안 써요. 너 들어오지 마 이런 말도 안 씁니다. 나만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들 들어오지 마세요가 아니고 관계자만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네, 학생 출입금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해? 선생님만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어떤 문제가 뭐냐면 틀린 거를 찾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빈칸에 맞는 거 몰라.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뭐 부정적인 표현을 잘 안 쓰고, 그건 이제 종교의 힘이 큰데 교육께서 이제 긍정의 힘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말 자체가 긍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돌려서 말하는 표현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리틀 마찬가지죠. 부정어입니다.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뀝니다. not until의 not이 부정어입니다.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뀝니다. only가 부정어입니다.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됐습니까? 정리할게요. 부정어가 앞에 오면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하고요. 이때 동사 자리에 오는 말은 비동사 그대로, 조동사 그대로인데 일반 동사는 자리를 함부로 못 바꾸기 때문에 do나 does나 did. have pp일 때는 have나 has나 had가 앞으로 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다음 앞으로 가서 1번으로 가죠. 자, 이번에 이제 2번으로 올게요. 이게 2번이죠. 네, 그래서 장소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오면 동사 주어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이렇게 되죠. 장소를 나타내는 말 동사 주어. 그다음 여기는 도가 앞에 나왔습니다. 동사 주어. 네, 맞네요. 먼저 한글로 보면서 조금 봐볼까요? 1번 바로 그의 눈앞에 손대주기를 기다리는 줄줄이 늘어서 맛있어 보이는 초콜릿 바가 있었다. 조동사는 이거죠. 맞죠? 그럼 이게 뒤로 간다고 생각해봐. 초콜릿 바가 있었는데요. 어디 있었냐면 바로 그의 눈앞에 손대주기를 기다리는 줄줄이 늘어서 맛있게 뭐 이렇게 쓴다고 치면 재미가 없습니다. 초콜릿 바가 주인공이잖아. 왜 초콜릿 바가 주인공이죠? 바로 그의 눈앞에 손대주기를 기다리고 줄줄이 늘어서 맛있어 보이는 초콜릿 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 눈앞에 되게 맛있어 보이는 초콜릿 바가 있었다는 게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럼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싶은 초콜릿 바가 주인공이잖아. 초콜릿 바를 뒤로 보내가지고 굉장히 궁금증을 자극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그냥 맛있어 보이는 초콜릿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랑 내 눈앞에, 다른 곳이 아니고 내 눈앞에 있었다고 하면 훨씬 더 강조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세팅 배경을 깔아놓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토요일날 음악 뮤직 무슨 뮤직 뭐 하지 않아? 뮤직뱅크.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방탄소년단가 나온다고 칩시다. 언제 나올까요? 맨 처음에 나올까요? 마지막에 나올까요? 당연히 마지막에 나오고 주인공은 마지막에. 똑같습니다. 포커스가 뒤쪽으로 계속 가고 앞에다가 배경을 깔아주고 해야만이 사람들이 궁금증을 느껴서 뒤에를 보게 되니까 막 주인공을 비춰줄 때 발부터 막 올라가면서 얼굴을 보여줘야겠죠. 얼굴부터 발리 내가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경을 먼저 보여주고 뒤에 가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진 게 초콜릿바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네, 많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모르겠다는 사람은 이걸 쓰면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앞에 와서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대어에서 대어로 배웠어요. 대어로 뭘 하고 있어?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대어로 뭘 하고 있어?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대어가 바로 배경을 깔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볼게요.
길 바로 건너서 보면 집이 하나 보이는데 집이 밝은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훨씬 더 호기심이 갈 수 있겠죠. 어떻게 말하면 재미없어? 집이 바로 옆 집에 서 있습니다. 이러면 재미없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주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배경을 깔아놨다라고 생각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를 봐셔도 알겠지만 이게 먼저 오는 게 좋겠잖아, 그렇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잖아요. 어떻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집중 상태를 유지하고 항상 마음의 평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 말 그대로 서론이 너무 길고 결론이 짧아지는 문장이 되니까 앞에 중요한 말을 치고 그 다음에 뒤에 주어를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도 상관없겠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중요하다는 말을 앞으로 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죠. 그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애가 파란 앵무새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파란 앵무새가 훨씬 더 강조가 되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 넘어가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뭐라고 쓰냐면 이때는 장소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오는 동사는 일반 동사가 그대로 올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떤 일반 동사가 오냐면 장소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가 오면 대표적으로 비동사고 움직인다, 달린다, 올라간다, 날아간다, 걷는다 등등이고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면 서 있다, 앉아 있다, 누워 있다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거나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이때는 일반 동사 그대로 올 수 있습니다. 스탠드가 그대로 왔잖아, 그지? 해보자. 자, 부정어. 어가 없으면 부정어예요. 동사주어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no라는 말도 부정어입니다. 동사주어 위치가 바뀌어야 되고 3번은 설명 안 했으니까 이따가 하고 하들리도 부정어이므로 동사주어 위치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uddenly out of the mist 하면 out이란 말 자체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니 동사주어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3번만 할게요. 뭐뭐 또 그렇다. 뭐뭐 또 그렇지 않다. 뭐뭐 또 그렇다를 조동사 다음에 to를 쓰게 되면 동사를 너무 길게 써야 되거나 to를 길게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뭐뭐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경우도 앞에 사람 말을 다 따라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더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간단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뭐뭐 또 그렇다는 so 동사주, 뭐뭐 또 그렇지 않다는 neither 동사주어입니다. 이때 동사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의문문의 어순을 따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리더 동사 주어는 말할 때 쓰고요.
글로 쓸 때는 노동사 주어를 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의 말을 배우지 않습니다. 영어의 글을 배우죠. 그래서 아마 노동사 주어로 훨씬 더 많이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번 보면 true 진정한 포토그래프 사진은 need not 뭐 할 필요가 없냐면 explain 설명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이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되게 찡한 사진 같은 걸 보면 그 사진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아 저기가 뭐고 여기가 뭐고 저기가 어디 나라 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말이 추가되어서 그거를 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사진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no 동사 주어는 뭐뭐 할 필요도 없다라고 부정을 2번 하는 표현입니다. 나머지를 해보세요. A번 1번 답은 이게 주어 같네요. S가 없으니까 S를 붙이고 이게 부정어죠. 동사 주어가 되는데 이때 found가 pp니까 have pp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did가 답이라면 find가 돼야 되겠죠. 뭐 저기 도치 문제는 워낙에 많이 발달해가지고 문제가 깔끔하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not until이라는 단어가 부정어니까 동사주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노스너가 부정어이므로 동사주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on이란 말이 부정어인데 세상에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동사 위치가 바뀌고 그러면 이게 pp이므로 did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빈이 되겠네요. 대박 문제입니다. 근데 한번 다 문제가 좋네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고 1번은 did I dream 2번은 can it 3번은 okay 4번은 had she 5번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일반 동사의 모양이 그대로 와도 됩니다. 포인트 리딩 A. A는 어떤 문제입니까? 조동사 일치 문제인데 이때는 지금 with the coming of record 레코드의 발명으로 나돈니가 부정어이니까 동사조 위치가 바뀌는데 클래식스가 주어이므로 5가 되겠네요. 그 다음 B는 So the music of generations used could be replayed years after. 자 그러면 레코드가 뭐냐면 음반입니다. 음반. 여러분들 음반을 모르죠. CD도 안 사죠. MP3만 삽니까? 뭐지? 방탄소년단 뭐 빌보드 어쩌고 들어오면 그렇더라고. 뭐라더라? 빌보드 집계가 어떤 방식이냐면 정확히 모르는데 이제 음반 판매량, 그 다음에 라디오에서 그 신청곡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근데 이거에서 하나를 더 해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바로 멜론입니다. 멜론은 뭐냐면 그렇죠. 그러면 빌보드에서 스트리밍을 빼버리면 유튜브 조회수 그런 걸 빼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더 차이가 있냐면 음반 판매량은 하나를 1로 치면 이거는 10을 1로 칩니다. 그래서 한 곡이 10번이 플레이가 되면 그걸 한 곡이 팔렸다라고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 그 우리나 이제 외국 가요 보면 이제 그 노래를 많이 만듭니다. 일부러 플레이가 많이 되라고. 네, 그래서 요즘에 10곡 옛날에 10곡 정도가 한 음반이었는데 요즘에 20곡 정도를 한 음반으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15곡인가? 15곡이 한 음반으로 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20을 넘게 하면은 그럼 두 음반이 팔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스트리밍을 만약에 이 한 음반을 하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갖고 요즘 애들이 그래서 그 노래를 많이 넣어가지고 스트리밍을 많이 하면 두 음반이 팔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나 보더라고. 어쨌거나 그래서 레코드가 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굳이 콘서트장 가가지고 음반을 듣지 않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면 한 세대의 음악이 몇 년이 지나고 나서도 다시 들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메모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단어가 to이므로 to를 쓰고 evoke라는 단어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자, 브람스와 바하와 베토벤의 음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사를 바꿔야 되므로 그 ing나 pp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좀 어렵게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끝.